예컨대 전공 영역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학부제로 다소 변화가 한동안 있었습니다만 한동안은 557개 학과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은 학과를 가진 나라는 세계에서 한 나라도 없었고 특히 특정 외국어의 의학 분야의 경우에는 그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나라보다 많은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전공 이기주의적, 폐쇄적이고 상당히 이기주의적인 그런 부분. 또 하나는 교수님들이나 대학 구성원들이 개혁의 주체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대상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았다고 하는 이런 부분. 또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제적인 그런 부분,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의학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의학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외국 학생 유치라든지 국제 경쟁력을 줘야 하는 이런 부분. 또 하나는 재정 역시도 사실은 그 사립대학의 경우는 특히 재정의 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대학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의 소스라는 것은 한 4, 5가지밖에 없는데 잘 아시다시피 국비, 국가의 지원, 그리고 등록금, 재단 전입금, 그 다음에 기여금, 그리고 뭐 수익사업 하는 거. 이건데 이게 다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재정 의존은 대학들마다 국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 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경쟁력 제고의 저해 요인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특히 서열주의 부분만을 청장님, 네. 이른바 명문 사립대 홍장으로 좀 몸담고 계시니까 네. 이 서열주의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그게 바뀌어야죠. 네. 연공서열이 철저하게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한국의 아마 조직이라 그러면 대학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건 바뀌어야 되는데. 어떤 대학 간의 어떤 서열주의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네. 측면에서요. 네. 그건 그 서열을 만드는데요. 네. 한국 사람들이 서열을 좋아해요. 네. 음식점이 제일 좋은데 이렇게 따지죠. 그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따질 게 아니라 음식이 이런 맛이 제일 좋은데 이런 식으로 따져야 되거든요. 네. 특화를 해야 될 텐데 특화하지 않고 그냥 서열을 딱 두는데 지금 입시제도 하에서는 그 서열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수능 성적에 의해서 전부 다 가름되고 있기 때문에요. 네. 불가능한 걸로 생각되고요. 이현창 총장님 아까 예지 중에서 재밌는 얘기를 다시 하나 드리면은요. 주한 영국 대사께서 저번에 이임하신 분인데 네. 이분 말씀이 한국의 영문과 학생의 숫자가 영국의 영문학 공부하는 학생 숫자보다 많습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 의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 졸업을 하고 영문학에 관계되는데 취업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와 같은 굉장히 기존의 어떤 권한, 학생 숫자나 교수의 티오를 얻으면 그것을 영속화하려는 노력이 많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학문도요, 어떤 한 과목을 가지고 학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접과학과 학제간 연구들이 많아지거든요. 나노 같으면 나노가 공과대학에 있어야 될 것인가, 이과대학에 있어야 될 것인가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기존의 틀 속에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타파하려고 하는 것이 미국이나 영국, 한국에 다 똑같은 문제가 되는데 네. 한국에서는 우리나라 교수님들의 여러 가지 주어진 특권들이 많기 때문에 네. 학장이 그걸 통제를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자성해야죠.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기존의 틀을 깨려는 어떤 그 시도가 있었는데요. 그 한 가지 예가 몇 년 전에 그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가 노벨 물리학상을 탄 로플린 박사를 네. 총장으로 네. 임명을 했는데 네. 거센 그 퇴진 압력에 부딪혀서 네.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네. 중도 하차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카이스트로 보면 상당한 어떤 최초의 어떤 글로벌 실험이라 할까요? 이런 시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결국 실패로 끝난 이유,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라플린이 네.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분이 훌륭한 과학자지 행정가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노벨상을 받았기 때문에 행정을 잘하겠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잘못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분이 한국에 와서 큰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내에 있는 시스템과 네. 한국의 시스템의 괴리 자체를 네. 한번 바꾸겠다는 네. 시도를 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영향이 있고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크게 도움이 되는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나 처음부터 저는 그분이 성공할 걸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오신 분이 한국 분입니다만 미국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하도 라프린이 엉뚱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분이 3년 전에 오셨으면 분명히 실패할 텐데도 불구하고 네. 기대치가 낮아져서 그 나 총장님은 아주 훌륭한 총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런데 합니다. 국제적으로 보면은 국제적인 시각에서는 한국의 대학이 카이스트마저도 변화를 기피하는구나 이런 비판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런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아까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러프린 총장의 경우에는 그 학자이지 행정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학에 대한 행정의 어떤 자질이라든지 능력 면에서 한계가 있었을 것이고 본인도 그에 못지않게 그런 그 외국 부문을 총장으로 뭐 신선한 어떤 시도 이 자체가 자리매김하지 않고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 교수 사회라든지 대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특히 이제 교수님들의 경우라든지 대학 구성원들이 어떤 변화에 대한 어떤 저항이라든지 또 새로운 시도에 대한 그 비협조라든지 이런 풍토도 이제 작용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두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카이스트 시도는 신선한 시도였지만 실패한 시도였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학의 현주소 그리고 우리 대학의 문제점들을 다각도로 짚어봤습니다. 대학이 위기다, 변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고 가장 큰 이유는 대학이 상당히 양적으로는 팽창해 있지만은 질적인 수준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한다 하는 그런 지적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교육당국이 대학의 그 개혁 차원에서 상당히 강도 높은 그런 구조조정 그리고 특히 정원 축소 2009년까지 5만 명의 정원 감축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특히 지방대학 총장으로 계시면서 이것이 어떤 불가피한 방향으로 보십니까? 예, 흐름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저희 네. 대학 같은 경우도 지금 과거 수년 동안 1,400명 정도 정원을 줄였습니다. 네. 이제 정부에서 그렇게 정원 감축 정책을 쓰지 않아도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경우는 생존 전략 일환으로서 정원을 줄이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또 선도에 있는 수도권 대학 또 세층 그 명문 대학들조차도 정부의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역시 정원을 줄여야지만 하는 그 지표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불가피한 것이지만 다만 하나 그 아쉬운 점은 무작정 정원만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늘릴 부분도 있다라고 네. 이렇게 봅니다. 네.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감축, 긴축, 재배분 이런 것이 세 개의 그 화두인데 그 중에서 줄이는 부분도 있지만 늘리는 것도 구조조정이다. 네. 또 옛것을 다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것이 구조조정이 아니라 새로운 것과 옛것을 다시 재도입하는 것도 구조조정이다. 네. 이런 차원에서 이해가 돼야 될 것이고요. 정원 정책도 역시 이제 불가피한 정부의 그 감축 정책이 불가피하다고 봐지지만 왜 그러냐면 2030년 가면 저희 전체 학생 고교 졸업생 수가 43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면 6, 7년 뒤입니다만은 2014년부터는 굉장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지금 뭐 56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게 줄어들어서 좀 늘려서 2011년까지는 한 71만이나 72만까지 가다가 네. 다시 2014년부터는 굉장히 줄어들게 돼서 네. 대학들이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 아마 그런 점을 예견했지 않겠냐 이렇게 보지만 네. 아쉬운 점은 아까 늘릴 부분에 대한 것은 자구 노력 네. 차원에서 허용하는 그런 그 유연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총장님도 뭐 같은 의견이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어떤 구조조정 차원에서 또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또 한 가지 추진되고 있는 것이 어떤 대학 간의 통폐합이라든가 또 국립대를 중심으로 한 특수 법인화 뭐 이런 방안도 좀 추진되고 있는데 성과가 그게 뚜렷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성과가 없는 것은 네. 그 통폐합에 따라서 위협이 따르죠, 그죠? 네. 위협을 적게 느끼는 거죠. 네. 당장에 망한다 그러면 안 예, 하겠어요? 예. 또 다르게 얘기하면 통폐합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인센티브가 적은 겁니다. 네. 아마 이런 추세가 만약에 통폐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10년 내에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3분의 1은 문을 닫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통폐합이 되는데 정부 입장에서 미리 강요하는 것은 갑자기 우리나라 대학이 없어졌다.
네. 그러면 졸업생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학부형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정책적인 측면에서